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김유진 님이 지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피카입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에 대해 쓰여 있는데요.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말은 혼자 오지 않는다. 시인 샘 레븐슨이 쓴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가 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절대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 아름다운 자세로 해석된 포이지에는 침착, 균형, 우아함, 위험, 자기통제라는 뜻이 있다. 삶을 살면서 보다 나은 태도를 갖고 싶다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듯하다. 말은 어떤가? 말이 침착하고 우아하려면 또 위험과 균형감을 갖추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역시 사람들과 함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 자존심을 갉아먹는 말도 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첫사랑을 겨우 떠나보내고 드디어 연애다운 연애를 하게 된 20대 중반의 일이다. 지지부진한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될 만큼 한창 즐겁고 행복한 연애 중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을 말한 날부터 나는 진상 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관이 되었다. 질척거림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세상 슬픈 얼굴로 몇 달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던 때 예비 논문의 목차를 들고 간 나에게 지도 교수가 말했다. 너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학생들은 교수와 몇 번씩 만나 조율하며 논문을 쓰는데 혼자 목차를 만들고 논문도 중간까지 써버렸으니 교수 입장에서 황당한 게 당연했다. 죄송하다 거듭 말하고 방을 나와서 나는 또 눈물바람이었다.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버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애인과 헤어졌고 돈은 또 모자랐고 아르바이트는 가야 했다.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들과 맞물려 상처가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지리도 잘 모르는 동생이 서울에 오겠다고 했다. 아마도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동생이 낯선 서울 거리를 1시간 넘게 헤맨 탓에 우리는 늦게서야 겨우 만났고 금세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이 쭈뼛거리며 문화상품권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책 사. 언니는 책 보면 행복하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동생의 말은 당시 어느 누구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꼽으라면 그건 교수와 동생의 말이다.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 걸핏하면 울고 마음을 다쳤던 때에 들은 말이기 때문일 거다. 말 뒤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 말은 두 가지 운명을 타고난다. 첫째, 말은 혼자가 아니다. 말 뒤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상황. 그 상황에 놓인 내가 있다. 이것이 말의 첫 번째 운명인 관계이다.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위로도 주는 것이 말의 운명이다. 둘째, 말은 바뀌는 운명을 지녔다. 말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말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내게 달려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었던 교수는 얼마 뒤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마 이 정도 썼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나는 이 정도라는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말의 상처는 필연이며 위로의 말은 선택이다. 이쯤에서 샘 레븐슨의 시를 조금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혼자 말한다고 생각하면 상처가 될지도 몰라. 위로받고 싶다면 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는구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3시간쯤 흘렀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은 좀 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꽤 좋은 방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우연히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린아이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는 증거, 나로 확인함. 친구가 보내온 답은 한 줄이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기도 했다. 더 갈 수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상처를 받을 뻔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말이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상처이다. 그런데 정작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받아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눈치 없고 배려도 없으며 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서로의 본성을 고치려다가 갈등을 만들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타인의 말에 무척 취약하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아, 나 이런 말에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상대를 대하면 화가 얼마쯤 가라앉고 조금 누그러진 말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줄줄이 소환되어 감정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관계가 단단해지고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관계가 단단해지고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